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부쩍 많이 큰 딸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제 어릴 때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저도 어려운 것도 모르고 참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긴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여 고생을 직살나게 하다 보니 성격이 좀 많이 변했는데 이런 걸 보면 환경이라는 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만큼은 지금의 낙천적인 성격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도 저 조그마한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이런가요? 아이가 없을 때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던 저였는데 아이를 낳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까불었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는 엄마랑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 그때는 생각도 짧고 그 짧은 생각마저도 제 중심적인 사고라 그냥 엄마가 괜한 잔소리로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는데 세상에 자기 딸한테 시비를 거는 엄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 딸도 이런 제 마음을 알려면 한참 남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나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제가 그 사람들의 며느리였어요. 남편은 따지고 보면 그다지 유복하게 자라지도 못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이 아들 덕을 그렇게 바라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자기 아들 덕 바라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며느리를 자기 아들이랑 세트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저한테 받는 대접을 자기 아들에게 받는 걸로 착각하셨거든요. 아니, 오히려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제가 응당 자기들한테 무한한 도움과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세상 그런 천지 그런 대접을 받고 살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면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이해해 주겠는데 시부모님은 뻔히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날강도를 보는 것 같았는데 남편도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었죠. 남편이랑은 20대 후반에 만나 딱 3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빠의 직업상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도 유학을 하다 외국 생활이 더 맞다며 캐나다에서 카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경사스럽게도 새언니가 바라던 아기를 낳았는데 언니 친정은 한국이라 도움받을 것도 없고 겸사겸사 저희 엄마가 아기도 봐주고 향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새언니도 돌봐주고 싶다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신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는 한국에 남고 아빠만 캐나다로 가실 예정이었는데 제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을 정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도 시집가면 네 남편이랑 잘 살 테고 그럼 엄마 찾는 일도 많이 없을 텐데 그러면 엄마는 네 새언니 챙기러 가고 싶다. 애가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아들 하나만 믿고 그 먼 곳에서 사는데 엄마라도 좀 챙겨야지. 네 아빠도 혼자 보내기는 좀 불안하고 우리 딸 엄마 캐나다 가도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라고 했어요. 괜히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 엄마에게 소홀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딸만 혼자 남겨두고 먼 타국으로 가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엄마와 아빠는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제 명의로 일찍이 옮겨주셨는데요. 일종의 결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2층 주택이었거든요. 신혼집으로 쓰기는 좀 크긴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세를 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신혼인데 모르는 사람이랑 위아래로 산다는 게 신경이 쓰여서 그냥 두기로 했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이 놀러 오면 쓸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는데 왜 초중고 학생 수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은 직원으로 선생님이 계셨고 중고등학생은 남편이 원장 직강으로 가르쳤는데 학원 운영은 곧잘 되는 편이었어요.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는 높았는데 성격도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으면 늘 배꼽이 빠지게 웃었어요. 또 그런 성격 때문인지 원생한테 인기도 많았는데 학부형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넉살 있게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그 덕에 점수도 많이 딴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 그러셨거든요. 남자 볼 때 이것저것 볼 게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다. 아무리 잘나고 멋있으면 뭐해? 성격이 안 맞으면 붙어 살기 힘들어. 근데 살짝 뭐가 아쉬워도 성격이 좋고 잘 맞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맞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격은 정말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 서글서글하고 또 저에게 엄청 잘하는 남편 모습에 저희 엄마는 단번에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에 반면 저희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 도둑 맞는 기분이라며 괜히 심술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아버님, 제가 다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명훈이가 이 아버님한테 아들로 오는 거예요. 어때요? 저 같은 아들 좋으시죠? 라며 저희 아빠에게 곰살맞게 굴었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빵 터지고 말았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아빠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한바구음을 지으니 그제서야 저희 아빠는 그 마음 꼭 잊지 말라며 저를 부탁하셨는데요.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만 키운 귀한 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 알겠어? 충성하고 또 복종하고 그럴 각오 없으면 지금이라도 관둬. 나는 내 딸 눈에 조금이라도 눈물 보이면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아빠 말처럼 귀하게 자란 딸이었어요. 비록 사춘기 때 속을 좀 썩이긴 했어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들거나 심하게 혼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늘 말로 조곤조곤 설명하시고 또 제 마음을 궁금해 하셨는데 그때는 다 짜증나고 그냥 냅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젠 그게 애정이 없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끼운 소중한 딸이니 꼭 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그만 눈물이 글썽했는데 그때였어요. 안 돼 자기야. 울면 안 돼. 아버님, 이건 제가 울린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울리셨어요. 아니 왜 제 귀한 여자친구를 울리시지? 용서할 수가 없네. 라며 남편이 상황을 또 재미있게 만들었고 저희 가족은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으로 함께하기에 너무 좋다며 그야말로 두 팔 벌려 대환영했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집도 넘겨주셨겠죠. 그리고 대망에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만 믿고 그 집 문턱을 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평범했어요. 막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 같았는데 신우는 남편처럼 싹싹한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보다 신우와 성향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성격이 신우이한테도 보였고 친화력이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편했어요. 하지만 어째 시부모님은 싫고 좋고가 가늠이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우리 엄마 아빠 원래 그래.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탄 듯 자식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 우리 결혼도 그럴걸. 라고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어디까지나 자식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뵐 때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를 좀 편하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많이 붙여주시고 부모님이 모두 해외로 간다는 것에 마음도 써주셨는데 남편도 놀라더군요.
나는 우리 엄마 저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본다. 나나 지은이한테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야. 우리 엄마 자기 엄청 마음에 드나 보다. 그거 봐. 이 세상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 만약에 있어도 그 사람이 100% 이상한 거지. 이렇게 설레발까지 치며 자기가 더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했고 재명이 집에서 생활하면 되니 남편이 혼수를 했는데 조금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 살림살이가 들어오니 집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그 집에서 제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완전 환골탈태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을 시작했고 처음 1년은 행복 그 자체였죠. 보통 결혼하면 서로 다르게 살아온 만큼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저에게 맞춰주는 남편 덕에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죠.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100% 공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철칙을 지키고 사니 트러블이라고 할 것이 정말 없었죠. 저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한가득이던 친정엄마 아빠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까진 제가 결혼을 잘한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1년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악몽이 시작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임신이란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의 학원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학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얀 곡선을 그린 지는 결혼 전부터였고 학원 유지한다며 빚도 많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남편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희 두 사람은 각자 하는 일에 크게 터치하지 말자고 얘기를 자주 한지라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상대를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던 사이 남편은 학원을 접을 수 없다는 일념에 강사도 늘리고 오래된 삼각 건물 인테리어에 마케팅 용품까지 만들어 무리한 홍보를 한 듯 했는데 그게 다 빚이었다 하더군요. 심지어 시부모님 살고 계신 건물 담보로 돈까지 땡겼었다고 했는데 그 이자도 제대로 내드리지 못해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제가 출산을 앞둘 때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은 어떡하든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갖다 썼고 이제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니 남편이 저에게 이실직고했어요. 도와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라고 그런 큰 돈이 있을 턱이 없고 남편은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시댁 경매를 막아 거기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이긴 했어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홀랑 팔아버리다니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잡아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더니 그럼 시댁은 경매로 넘어갈 테고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에 2층 시댁 식구들을 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인상을 팍 쓰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 잘못인 거 나도 인정. 그래도 내가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한 3년 정도만 참아줘. 그럼 내가 어떡하든 우리 식구들 지낼 수 있는 집 마련할 거고 빚도 내가 벌어서 갚을게.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잔뜩 풀이 죽어 저한테 저렇게 말하고 한동안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화를 삭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달래는 건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남편한테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긴 한 건지 물어봤는데요. 남편은 차분한 어투로 저에게 상세하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줬어요. 우선 학원은 내 후배가 넘겨받기로 했어. 물론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헐값에 넘기는 거긴 한데 그럼 일단 내 앞으로 달린 신용대출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후배한테 얘기해서 부원장으로
월급 강사하라고 했는데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금방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엄마 아빠 지낼 곳 마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 학원 정리한 돈으로 일단 시댁 경매를 막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바로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연히 그게 되면 그렇게 하지. 근데 액수가 너무 커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내 신용이 계속 불량이면 내가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잖아. 엄마 아빠한테는 죄송한데 우선 이게 최선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왜? 1, 2층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부딪히지는 않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생각인데 자기 애기 낳으면 장모님도 한국에 없는데 엄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안 그래도 우리 엄마는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1, 2층 살면 더 편하고 좋지. 뭐? 어머니한테 나 몸조리 해달라고 했어? 아, 내가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조리원 다녀와서도 몸조리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집에 오는 도우미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도우미는 집안일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우리 엄마는 다르지.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줄 텐데 뭐하러 남의 손을 빌려? 말이 쉽지.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걸 다 부탁해. 그리고 비용은? 시어머니가 원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집 날리고 오시는 건데 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좋게 생각하면 장점도 많잖아. 자기 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근데 우리 엄마가 있으면 그 육아휴직 안 써도 되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지. 어머니 생각은 안 물어봤잖아. 우리 엄마는 첫 손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그건 나만 믿어. 저는 남편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부모님 집에 경매를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았고 꼼짝없이 1, 2층 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시댁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았는데 신호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전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집 날아가면 어쩌려고 집담보를 하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모시고 살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니까요. 나는 솔직히 언니 집에 가서 객식구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좋은 사이도 멀어지지. 저는 신우 말을 듣고 남편이 괘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믿고 시댁집을 건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2주나 빠르게 아이를 출산하게 된 저는 부랴부랴 출산휴가를 썼는데요. 한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에서 눈치를 엄청 주더군요. 아이가 나오는 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지금 애가 나오냐고 제 위 남자 부장님이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럽든지 울면서 진통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절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 찬스 좀 쓰고 3년 뒤 시부모님 나가시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불안했던 출산 직후가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아무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합가를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엄마는 한숨을 쉬셨지만 저희 아빠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믿어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친정 오빠도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아빠는 사위 편을 들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시부모님 두 분만 저희 집 2층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살림살이는 가지고 있던 걸 들고 오셨는데 솔직히 평수로 따지면 2층도 좁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친구 집에 월세 반반씩 내고 산다고 함께 이사 오지 않았으니 두만 지내시기엔 넓은 편이었는데요. 2층 구조가 저와 오빠가 어릴 때부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 2개에 거실, 보조주방, 화장실이 딸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졸지에 대가족이 되었어요. 식구가 무려 5명이나 되었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말 살뜰히 청소도 하시고 저희 애기도 케어해 주셔서 솔직히 편했어요. 때 되면 미역국에 밥까지 떡하고 차려주시는데
합가하기 싫어했던 마음이 죄송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길지는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1, 2층 오르내리는 게 무릎이 너무 아프다며 저희와 1, 2층을 바꾸던지 그게 아니면 1층 집안일은 못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1층은 아무래도 거실이 더 넓고 주방에 테라스 발코니까지 있다 보니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손을 똑 하고 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이 봐주시는 것도 하기 싫어하셨는데 그러면서 남편 말과 다르게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부탁하고 복직을 하고 싶다 보니 제가 약자였는데 그리하여 애만 봐주시라 집안일은 제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식구가 5이잖아요. 5 식구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아무리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왔다고 해도 몸이 아팠고 저는 이러다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기로 결심했죠. 친한 친구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월요일마다 오시는데 그날 대청소해 주시고 반찬도 넉넉히 만들어주고 가신다고 했어요. 그럼 남은 요일은 그 반찬들로 잘만 버티면 된다며 팁을 주는데 그 도움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아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너는 돈이 어디서 막 샘솟니? 너나 나나 집안에 여자가 2이나 있는데 무슨 돈을 써서 사람을 부려? 라고 하시며 반대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되었죠. 솔직히 이렇게 된 데는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신 영향이 컸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장 출산 휴가가 끝나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쓰는 건 싫지만 자기가 해준다고 하기는 또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복직하고 2달 정도가 되어갈 시점에 애기 보는 것도 힘들다며 요즘은 어린이집에 영화반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때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언제는 자기가 2층에서 애를 봐주실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어린이집 타령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나는 무조건 새돌은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도 중간에서 죽겠다는 얼굴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 집도 날려먹어 죄인인데 마누라 눈치에 자기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했으니 힘들다는 거였죠. 그러니 슬쩍 저에게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놈 잘 걸렸다. 화가 폭발했어요. 이것 봐. 왜 말이 전이랑 달라져? 나한테는 자기 엄마가 우리 애 봐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며. 걱정 없이 복직하면 된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는 나더러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애 아직 돌도 안 됐어. 애 보는 거 힘들다고 집안일도 나한테 떠미셨는데 이젠 애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어머니는 그럼 이 집에서 뭐 하실 건데? 우리 엄마가 애 봐주러 온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입장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야. 어차피 새돌에 가나 지금 가나 어린이집은 보낼 거고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잖아. 주변 형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진짜 잘 되어 있대. 그리고 오히려 늦게 어린이집 가면 적응도 늦고 애만 고생한다 하더라. 뭐라고? 자기는 저 말도 못하는 애를 벌써 시설에 맡기고 싶어? 아니 애 아빠가 어떻게 그래? 나는 싫어. 그거 아니시면 월세라도 얻어서 당신 부모님 분가시켜드려. 임다혜,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이 많은 부모를 내보내라고 할 수가 있어. 언제는 3년만 기다리라며. 설마 그것도 말 바꾸는 거야? 평생 여기 계시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내가 번듯한 집이라도 얻어서 거처로 옮겨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내쫓는 거잖아. 몰라. 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래. 나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냐고. 그럼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봐. 육아수당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자기가 애 보고 살림하면 평화롭게 끝날 일 아닌가? 내가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어서 돈 더 벌어올 테니까 자기가 회사 관둬.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기함을 했어요.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고래고래 따지고 들었죠. 그러자 그 소리가 2층까지 올라갔는지 시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무릎이 아파 1층으로 못 내려오겠다는 시어머니가 시아버님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저에게 다짜고짜
너는 왜 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마누라가 비위를 잘 맞춰줘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라며 저를 나무라셨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누구 때문에 저희가 부부싸움을 벌이는 건데요. 그리고 자기 아들만 밖에서 힘들게 일했나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으셨어요. 그건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는데 꼭 저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남편에게 좀 하라고 밀기라도 하면 어허, 어디 남자한테 심부름을 시켜? 나는 너한테 시켰다. 이러시면서 며느리라고 저만 부려먹었는데 아니, 며느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이러는 건 또 무슨 경우죠? 이래서 신우말처럼 같이 살면 사이만 나빠진다는 것 같았는데 후회해도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미워 죽겠는 날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외갓집 행사로 잠깐 귀국해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온 김에 며칠 계시다 가시겠다며 1층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셨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많이 불편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2층에서 잘 내려오지도 않고 당신들 땅에는 시위라도 하듯 비협조적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2층에 올라가 집 여기저기를 살피며 원주인의 면모를 보이셨어요.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지? 제가 지날 동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부인, 환기 잘 안 하세요? 곰팡이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관리를 좀 하셔야죠. 이렇게 저도 못하는 참견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 네, 그래야겠네요. 저는 잘 몰랐어요. 라며 떨떠름한 얼굴이 되셨고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니네 엄마는 언제 다시 캐나다 가냐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엄마더러 아예 눌러 앉으라 하고 싶더군요. 그만큼 저희 엄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시부모님 태도가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니 그런 점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오랜만에 온 장모한테 잘 보이려 갖은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또 그것도 못마땅한 듯 보이셨는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아들 부모인데 계속 그렇게 저자세로 있는 것이 짜증이 났는지 은근 저희 엄마에게 아우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애들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 사돈도 혼자 계시면 외롭고 힘드실 텐데 딸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겠지만 캐나다 다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반격을 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좀 웃겼어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집을 넘겨주긴 했지만 저런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걸 모르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은 원래 혼자 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있는걸요. 여기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설마 제가 있는 게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편해서 가고 싶지가 않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저랑 남편이 이 집 사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뭐 하나 저랑 저희 남편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옥상 평상은 저희 남편이 만든 건데 거기에도 추억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집 저희 딸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기싸움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예뻐하던 사위에게도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결혼하고 학원도 폐업하고 시부모까지 끌고 들어와 저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예뻐 보일 턱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아니 어떻게 내 집에서 너 시집살이를 시킬 수가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래서 네 시부모님은 언제 나가시는데? 저러다 아예 눌러앉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네 아빠한테 명의 네 앞으로 옮겨주라고 한 줄 알아? 저한테도 불만을 늘어놓으셨는데 오죽 속상하면 엄마가 저한테까지 이러실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같으면 내가 힘들지 엄마가 힘드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엄마 마음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화도 못 내고 연신 미안하다고 얘기만 했는데 그럼 또 엄마는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였고 정 힘들면 캐나다로 넘어오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출국 날짜에 맞춰 캐나다로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데 저는 아쉬움에 눈물바람이었고 시부모님은 이제야 홀가분하다며 잔치를 벌이셨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본격적으로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 급기야 생각지도 못한 집 명의까지 들먹이면서 기겁할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나저나 이 집 명의는 언제까지 네 앞으로 해놓을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시집을 왔으면 남편 밑에서 사는 건데 집은 남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지. 니들 애도 있고 시간 끌 거 없이 명의 바꿔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왜 명의를 바꿔요? 이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그래 너한테 줬지.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리고 이 집의 가장이 누구냐? 원래 재산은 그 집 가장 이름으로 해놓는 거야. 기둥인데 명의도 기둥 앞으로 해야지. 그게 기본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왜 애먼 남편을 보냐며 저를 다그쳤는데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명의를 옮겨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정 그러시고 싶으시면 저희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시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었죠. 완전 날강도 같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더니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다른 꿍꿍이 있지? 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빼돌려서 네 앞으로 해놓을 생각이었냐? 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야말로 무슨 꿍꿍이길래 명의 탈행을 하시냐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아버님이 나서셨는데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 시어머니가 틀릴만한 것도 없구만. 뭔 토를 그렇게 다는 건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밖에서 기도 못 펴고 남 밑에서 빌빌거리는 거야. 아니 어떤 사내 새끼가 와이프 명의 집에서 길을 펴고 살겠어? 가장이 자기 위신이 서야 밖에서도 어깨 펴고 당당하지. 너 잔말할 것 없다. 시어머니 말 들어. 이 집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라. 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온몸이 분노로 벌벌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말을 좀 해봐. 내가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왜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라고 따졌는데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함부로 하냐고 들고 있던 당신 핸드폰으로 제 앞에 던졌어요. 다행히 그 핸드폰에 맞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저는 위협을 느꼈고 저는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집에 대해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버님, 남자면 가장이면 뭐 다 좋은 걸 몰아줘야 하나요? 그러면 잘하고 나서 얘기해야죠.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 물으니 그동안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글러먹은 기집애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거 말하는 뻔세 좀 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네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까지 싸잡아서 네 밑으로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애보기 힘들다고 하는데도 돌까지 참으라며. 나는 뭐 네가 참고 애보라고 하면 애봐야 하는 사람이냐? 시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어머니, 제가 언제요? 그리고 애기 문제는 다른 얘기죠. 어머니 원래 계시는 3년 동안 애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합가 결정한 건데 중간에 말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갑자기 집 명의 얘기를 꺼내셔서 이 사달을 만드셨잖아요. 저 절대 명의 아무한테도 안 줘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가져가시라고 할 거예요. 가만 보니 네가 니네 부모 등이 없고 까부는 모양이구나. 그래, 너는 집 주는 부자 부모 있다고 유세했다는 거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도 진짜 웃긴 여편네야. 나한테 곰팡이 어쩌고 하는 저희가 뭐야. 그러면서 뭐? 관리를 좀 하라고? 기가 막혀서 나 참. 그게 어디가 어때서요. 원래 주인이셨고 집 망가지는 거 속상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너 그 입 안 다물어? 사위가 얼마나 우습고 내가 얼마나 하찮아 보이면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있는 동안도 아주 지가 주인이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지. 뭐라고요? 지요? 어머니,
시끄러워. 나라님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네 엄마 없는 데서 네 엄마 욕도 못하니? 그게 지금 그 자식 앞에서 할 소리예요? 아니 애당초 진명이 이 사람 앞으로 해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 왜 아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설마 언감생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어른이 하는 소리 가지고 자기가 발끈하니까 일이 커졌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이씨, 진짜 지긋지긋해.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대역죄인이다. 됐냐? 꼭 남의 아픈 데를 쑤셔야 속이 시원하지? 저는 저만 궁지에 몰리는 이 상황이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참았는데 참은 대가가 이거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가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아버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를 열더니 소주를 가지고 와서 병째에 벌컥벌컥 들이키셨는데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본 모양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쟤 우리 집에 시집 오자마자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 꼴을 보고 사는 거잖아. 시부모를 개똥으로 알고 말이야. 그러니 당신 이제 제 딸 봐주지 마.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왜 당신의 애를 봐줘? 누구 좋으라고? 라며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딸을 들먹이셨는데요. 저는 내심 왜 저 말이 안 나오나 했어요. 그리고 저게 손녀를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할 소리인가. 저 역시도 제 딸을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퇴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맨날 전화하셔서 그렇게 닥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1층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올라가셨는데 그런 시부모를 보며 저라고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딴 말을 들으니 내일 당장부터라도 시부모한테 아이 맡기지 않고 집 알아보시라고 내쫓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희 딸이 무기라면 저는 집이 무기니까요. 저는 또 지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럼 애 봐주신다고 받으시는 용돈 저도 못 드려요. 그리고 월세든 단칸방이든 집 구하시고요. 최대한 빨리 2층 비워주세요. 뭐야? 너 지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냐?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 왜 이제 와서 발끈이야? 지금까지 나 궁지에 몰리는 동안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야 이럴 일이 아니니까. 이거 봐봐. 괜히 감정의 골만 커져서 문제만 키우고 여기에 나더러 나서서 뭐 어쩌라고. 진짜 비겁하다. 아가씨가 그러는데 자기가 시댁집 담보 잡고 돈 빌리면서 그랬다며. 여차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된다고. 근데 나한텐 뭐라고 했어? 3년만 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 그동안만 애기 부탁하고 집안일 도움받으면 된다고 나 구슬렸잖아. 근데 지금 자기 말처럼 되는 게 뭐가 있어? 저분들 우리 집에서 나가실 생각 없어. 그럼 나는 다음 달부터 당장 2층 월세 받을 거야. 야, 너 정말 말 다 했냐? 이게 아주 우리를 상거지로 알아. 너 그만 못해? 네, 못해요. 먼저 시작한 건 제가 아니에요. 아이씨, 그만 좀 해. 남편은 순간 꼭지가 돌았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잡동사니를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테이블을 엎어버린 건데 저런 폭력성이 있었나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긴 제 앞에 핸드폰 던진 시아버님 밑에 섰었는데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제가 자기한테 겁을 먹은 줄 알고 이게 진짜 참고 있으니까 내가 웃음나 어디까지 할 건데 내가 네 부모한테 똑같이 하면 너는 좋겠냐?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더 대박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네가 서방이랑 시부모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줘. 쟤 뭐 친정 식구들도 없는데 처맞아도 도와줄 식구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제가 어떤 집구석에 시집을 온 건지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명의 문제에서는 자기 부모랑 같은 생각이라는 걸 지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나와서 나도 하는 건데 다른 집들도 다 집은 남편 명이야. 아무리 네가 네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도
이건 우리 부모님 말이 맞다고 라고 하니 기도 차지 않더군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니 이 집 명의 믿고 제가 까부는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죠. 제가 왜 집을 믿고 남편을 무시하겠어요?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시부모님 역시 같은 생각으로 제 명의를 빼서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저희 엄마한테 당한 것도 복수하고 자기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참 꿈도 야무지죠. 그래서 이젠 저도 더는 못 참는다고 여기서 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며 저더러 신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를 뭐 때리기를 했니? 위협을 했니? 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핸드폰까지 쥐어줬는데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현장만 봐도 저는 충분히 위협을 받은 게 증명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라고 상황을 무마했는데요. 경찰은 어수선한 집안을 보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기 경찰관님, 우리는 제 머리털 하나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너무 억울해요. 라며 폭력은 없었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경찰분이 인상을 찡그리며 그러셨어요. 이런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세 분이 한 사람을 놓고 진명해달라고 위협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어른들이 왜 그러세요? 명의 문제는 소유주분 마음이죠. 어쩜 저는 경찰분의 말에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경찰분은 남편을 따라 불러 경위를 조사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연신 저를 죽일 듯 노려보셨는데 저는 다른 경찰분에게 무섭다고 제 안위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 경찰분이 그럼 오늘은 아이와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모 생각이 나서 이모네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리하여 저는 경찰차를 타고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모와 이모부가 깜짝 놀랐고,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이모부가 이 도둑놈들 당장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모는 차분하게 저에게 어쩌고 싶냐고 묻더군요. 설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계속 살 거 아니지? 너 이러고 사는 거 알면 네 엄마 화병 난다. 엄마 간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엄마 있을 때 당했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사람이 못됐다. 너 이혼할 거면 이모가 변호사 알아봐줄게. 괜히 가서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다 집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해. 그래 여보, 주인이 자기 집에 있어야지. 그럼 그것들이 순순히 집에서 나갈 것 같아? 난 집도 집이지만 내 조카가 더 중요해. 이 어린애까지 어쩔 거야? 이모는 속상하다는 듯 연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하며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역시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됐다고 했네요. 남편은 제가 자기 사과를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집 명의 문제도 자기가 얘기해서 다시는 저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지만 이젠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없으니 너도 니네 부모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또 왜 말을 계속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뭐가 네 집이야, 우리 집이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건 정신을 절대 못 차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이혼도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라고 하면서 깐족깐족 저를 약올리는데 말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고 저는 곧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제 명의 집에서 계속 버티면 퇴거 불응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 앞으로 소장을 작성했는데 시부모님이 소장을 받고 많이 놀란 듯 하더군요. 남편이 거품을 물고 저를 찾아와 이모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모부는 너 잘 걸렸다 하며 골프채를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셨는데 나는 너를 때리진 않을 거야. 위협만 할 거지.
네가 우리 조카한테 그랬다며? 어디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프채를 휘두르셨어요. 그러니 기세 좋게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남편이 도망가기 바빴는데 전화로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자기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제 집을 뺏을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도 야무지게 녹음했죠. 그리고 대망의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제가 자기랑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으니 이 상황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자각한 듯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어요. 정말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는데 그게 먹힐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게 먹힐 정도였으면 이를 이만큼 키우지도 않았을 저였는데 급하긴 급했는지 시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다시는 명의 바꿔달라는 소리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셨는데 때는 늦은 후였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다 늦었다고 이러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셨는데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자기가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라고 할 땐 딴소리 하는 건지 저는 하루빨리 쪽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고 남편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제 명의집에서 자기 부모님을 이사시켰더군요. 그리고는 다시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저는 너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한테 연락을 받은 저희 부모님이 급히 귀국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보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하여 저는 이모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혼하고 캐나다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솔깃하긴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왜?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 다시 찾아와서 너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이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명의도 다시 아빠가 가져가. 그럼 너는 애랑 어쩌려고? 이모 집 근처에 오피스텔 나왔더라. 나 거기에 가서 살려고. 밑에 상가도 있어서 편하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랑 초중고 다 있어. 애 키우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모가 도와준다고 하기도 했고. 물론 공짜로 도움받진 않을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너 혼자 안 힘들겠어?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편하잖아. 나 그럼 회사 그만둬야 하잖아. 나 지금 일하는 거 좋아. 재밌어.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캐나다로 도망가고 싶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캐나다로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는데 대신 그 집엔 월세를 두고 그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 키우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했죠. 그리고 이모가 정말 살뜰히 저를 챙겨주셨는데 원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이모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모는 질색을 하며 아, 이 조그만 걸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 그냥 이모가 볼게. 이렇게 얌전한 공주님은 일도 아니지. 너 이모가 아들만 셋 혼자 다 키운 거 알지? 이모는 애 보는 게 제일 쉬워. 너는 이런 일 있으면 진작에 이모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봐줬을 텐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감사했는지 저는 이모한테 따박따박 수고비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제가 직접 할 일은 달리 없지만 빨리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꼬박 1년이 걸렸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쌤통인지 그렇게 명의 타령을 하더니 잘됐다 싶었죠. 그 월세 계약 명의는 자기 아들 앞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사정일 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위자료 양육비 다 뜯어내고 이혼했어요.
이혼이 결정되던 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 들었는데요. 거꾸로 남편과 그 부모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이었죠. 남편은 양육비라도 좀 짝 깎아보려고 개수작을 부렸는데 저는 그러기만 해보라고 그것도 다 법적 청구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면서 뒤에는 욕을 했어요.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이제 남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현재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안 보내고 있네요. 저는 일단 그러라고 두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압류를 하든 강제 집행을 하든 제대로 또 한 방 먹여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가 글러온 복덩이일 텐데 왜 욕심을 부려 화를 자처하는지 살면서 내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여전히 이모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젠 제 딸인지 이모 딸인지 모를 정도로 이모 집에서 공주 대접받으면서 사랑 듬뿍 받고 지내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일하는 게 제일 멋있어. 이모가 그러더라. 엄마 일 좋아하니까 마음껏 일하라고 냅두래.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준다고. 그래서 나는 엄마 일하는 게 제일 좋아. 엄마 화이팅! 오래 일해!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해야 하는 건지 서운해야 하는 건지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을 보며 늘 맹세하는 저만의 약속이 있는데요. 저 맑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능하면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가 뭘 해줬냐고 자기 혼자 큰 줄 알겠지만 어쩌겠어요. 모전 여전인데요. 그러니 나중에 서운할 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도록 지금 예쁜 모습을 많이 봐두려고 하는데 저도 저지만 앞으로 저희 딸의 미래엔 예쁜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만 그 사랑이 삐뚤어져서 누구처럼 억지 부리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딸이 한 말처럼 오래오래 일해서 멋지고 능력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럼 항상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